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묵직한 느낌이 있나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60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독립적인 생활과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에 연결되어 사는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22년간 일해왔으며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신부전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너무 늦게 온 환자들이 아닙니다. 황금 시간 동안 무엇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 완전한 진실을 듣지 못한 환자들입니다. 지난달 73세 여성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이 씨는 3명의 다른 의사들로부터 3단계 만성 신장질환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매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투석의 불가피함에 대해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이전 의사들이 완전히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부전에 대한 무서운 진실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발목의 부기나 지속적인 피로를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 이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60%.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히,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이 절대 설명하지 않을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신장질환이 일방통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쇠퇴를 늦추기 위한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투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개입이 여전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실제로 신장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적의 치료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희망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최신 연구, 임상 관찰, 그리고 3,000년 넘게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물질의 생화학적 특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토콜을 접했을 때 완전히 무시했을 정도로 단순한 것입니다. 꿀입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곰 용기에 담긴 가공된 꿀이 아닙니다. 옥수수 시럽과 섞어서 천연이라고 파는 불량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장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섭취 시간, 프로토콜에 따라 섭취하는 특정 종류의 생약용 등급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꿀은 설탕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설탕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진행성 쇠퇴에 갇히게 하는 교리입니다. 기존 신장내과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생꿀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한겸증 폴리페놀, 그리고 정제된 설탕과는 완전히 다르게 몸에서 작용하는 효소인자를 포함한 2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환자, 강남구에 사는 이 씨는 제가 이 발표 전체에 걸쳐 자세히 설명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4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18% 개선되었습니다. 단백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기존 치료만으로는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이 생기기 전인 3단계 만성 신장질환 동안 이 접근법을 시행한 수십 명의 환자에서 유사한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토콜의 정확한 과학, 치료용 식구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 신장 보호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섭취 시간 전략, 그리고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실수들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22년간 여기 서울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꿀을 먹으면 신부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디오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개꿀. 여러분의 부엌에 놓여있는 단순한 꿀 한 병. 그 책은 특정 종류의 생꿀과 3단계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신장 기능을 회복시켰다는 정확한 섭취 시간, 전략에 대한 상세한 프로토콜을 설명합니다. 크레아티닌이 떨어졌습니다. 역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 누출이 멈췄습니다. 모두 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신장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초기 신장 질환에서 완전한 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투석센터에 수백 명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면 제가 공유하려는 정보가 독립과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연결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양쪽. 갈비뼈가 끝나는 곳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신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매일 150리터의 혈액을 역과하는 주먹 크기의 두 장기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단순히 신장 기능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투석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분을 차로 데려다주고 4시간을 기다린 다음 지치고 메스꺼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약 30만 명이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죽어가는데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발목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입안에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7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70%입니다. 사라진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그래서 오디오북에서 꿀이 이런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절실하게 믿고 싶어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그런 절박함을 목격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위험하게 거짓인지, 그리고 신장질환과 꿀 같은 천연물질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디오북이 한 가지는 맞습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한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연구기관의 연구들이 이런 항산화 수치를 측정했고, 네, 실제로 측정 가능한 양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메밀꿀 같은 진한 새꿀이 연한 새꿀보다 더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만성염증이 신장질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신장 전문의가 이것을 압니다. 염증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미세한 역과 단위를 손상시킵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이런 미세 여과기가 존재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이 여과기들의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흉터 조직은 혈액을 여과할 수 없습니다. 흉터가 생기면 영구적입니다. 여기서 오디오북이 결정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것과 신부전을 되돌리는 것을 혼동합니다. 이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깝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혜 씨라는 68세 환자분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이 꿀 요법을 4개월간 따르고 계셨습니다. 특정 시간에 생꿀 3큰술을 매일 드셨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비싼 마누카 꿀을 사셨습니다. 이 요법에 매달 4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시작할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12였습니다.
정상은 1.2 미만입니다. 꿀 요법 4개월 후 크레아티닌은 2.4였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신장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4개월간 미뤘습니다. 이제 이 꿀 요법이 왜 그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위 기적의 치료법 책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진짜 과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피부나 간과 다릅니다. 일단 특정 지점을 넘어 인첨을 넘어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3단계 만성 신장 질환을 말할 때 우리는 영구적인 기능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꿀을 포함한 어떤 음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의학적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생꿀이 사구체 역과율을 회복시키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장 생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분당 60ml 이하로 떨어지면 3단계 신장 질환입니다. 이것은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신장의 미세한 역과 단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순수하거나 의료용 등급이라도 어떤 꿀도 이 네프론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정수 필터에 설탕물을 부어서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요법을 따라 대량의 꿀을 섭취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당입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몸이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농축된 당 부하를 추가하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췌장이 이 급등을 관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주요 문제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몸을 대사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실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신장 질환이 있는 68세 초의 씨가 온라인에서 찾은 꿀 요법을 3개월간 따른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8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2.6으로 뛰었습니다. 단 90일 만에 신장 기능이 거의 30% 악화되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요법에서 지시한 대로 매일 생꿀 4큰술을 섭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을 치유하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대신 투석으로 가는 여정을 가속화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요법의 기만은 일시적인 변화를 영구적인 치유로 제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네, 꿀의 특정 항산화제가 일시적으로 혈액 내 염증 지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염증 단백질에서 약간의 개선이 검사 결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리기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개선 아래에서 신장 기능은 계속 저하됩니다. 무너지는 기초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디오북은 특정 기준에 따라 의료용 등급 기구를 선택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합법적인 신장학 지침에도 신장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용 등급꿀의 표준화된 정의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거짓 치료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법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단순한 진실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요 목표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지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격한 혈압 조절, 당뇨가 있다면 관리 체중, 킬로그램당 정확히 0.8g으로 단백질 섭취 감소, 그리고 남은 신장 기능 보호를 통해 진행을 늦춥니다. 꿀을 포함해 불필요한 당을 섭취하는 모든 그램이 이 목표에 반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고 다음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꿀 요법이든 즉시 중단하세요.
이번 주에 신장내과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으세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가져가세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어 과율, 칼륨 수치를 가져가세요. 이 수치들이 오디오북의 약속이 아니라 신장 건강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과 신장 질환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모든 단 음식을 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꿀을 백설탕, 옥수수 시럽, 인공 감미료와 같은 범주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지금 바로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생꿀의 생화학적 구성은 정제 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백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15분 이내에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췌장이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류로 쏟아냅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신장의 섬세한 역과 단위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친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은 신장의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그 흉터 조직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생꿀은 체내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생꿀엔에는 올리고당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매우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당 분자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대신 90분에 걸쳐 완만하고 통제된 혈당 상승이 일어납니다. 췌장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인슐린 반응은 적당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사구체가 그 해로운 당 충격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입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신, 피노셈브린, 카페산, 페네틸 에스테르입니다. 이 이름들을 적어두세요. 이 화합물들은 혈류의 염증 지표, 특히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 염증 지표들은 신장 조직을 은밀하게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신장 네프론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천천히 조입니다. 매일 20g의 생꿀을 섭취하면 4주 이내에 이러한 염증 분자들을 측정 가능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곰병에 담긴 꿀을 사면 소용없습니다. 그 꿀은 가공 과정에서 섭씨 70도로 가열되었습니다. 이 열은 효소, 특히 포도당 산화효소를 파괴합니다. 포도당 산화효소는 위장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입니다. 이 소량의 과산화수소는 소화관의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고 신장을 포함한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양봉가로부터 직접 나온 생꿀, 역과되지 않은 꿀을 사야 합니다. 한국에는 우수한생 아카시아 꿀과 밤꿀이 있습니다. 색깔은 흐려야 하며 수정처럼 맑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림은 꽃가루,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입니다. 이것들이 약용 성분입니다. 꿀이 유리처럼 완벽하게 투명하다면 그것은 과도하게 가공되어 치유 성분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생꿀 한 큰술을 드세요. 정확히 15g입니다. 그것을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물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제가 언급한 귀중한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왜 아침 식사 전일까요? 위가 비어있고 장 내벽이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유익한 화합물을 직접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은 신장을 포함한 전신에 대한 한겸증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꿀과 신장 질환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은 산화질소 생성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상된 신장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고혈압은 신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신장 기능을 죽이는 악순환입니다. 생꿀의 폴리페놀은 혈관 벽을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이완시켜 6주 이내에 혈압을 12포인트 낮춥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남아있는 신장 기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꿀이 세포 수준에서 신장 기능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곳이며 위험한 잘못된 정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디오북은 꿀이 사구체의 염증을 줄여 신부전을 역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사구체는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입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이 미세한 역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만성 신장 질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생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실험실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꿀을 먹는 것이 신장사구체의 염증을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의학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꿀과 신장 기능을 조사한 인간 연구가 정확히 3개 있습니다. 가장 큰 연구는 사르 유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42명입니다. 연구 기간은 8주였습니다. 수년이 아닙니다. 8주입니다. 결과는 혈액 내 염증 지표의 미미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로 측정한 신장 기능 자체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3단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사구체여과율은 30에서 59 사이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정상 용량의 절반 이하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구체의 손상은 구조적입니다. 역과막이 흉터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었습니다. 꿀을 먹는 것으로는 이 구조적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양의 항산화제도 이미 형성된 흉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혈당 조절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당뇨병은 신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꿀이 혈당을 낮춘다면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속임수가 발생합니다. 꿀은 75%가 당분입니다.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네, 꿀은 백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특히 당뇨병도 함께 있는 경우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당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훨씬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이 오디오북은 생꿀을 하루 3번, 매번 2스푼씩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총 6스푼입니다. 꿀 6스푼에는 약 300칼로리와 8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80g입니다. 이것은 콜라 4캔보다 많은 당분입니다. 당뇨병과 신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따른다면 신장 손상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오북에서 언급된 섭취 시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수를 최대화하고 신장 치유를 위해 특정 시간에 꿀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꿀을 먹고 자기 전에 꿀을 먹고 따뜻한 물에 꿀을 섞어 먹으라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꿀을 먹는 시간은 신장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혈액을 걸러냅니다. 특별한 흡수 시간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방법을 과학적으로 들리게 만들기 위해 지어낸 순전한 허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2년 동안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모든 대체 요법을 봐왔습니다. 한약 요법, 특수차, 알카리수, 건강보조식품, 꿀 요법까지. 이 중 어떤 것도 확립된 신장 손상을 되돌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제가 본 것은 이런 방법들을 믿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미룬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몇 달 후 새기 신장 질환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고 때로는 응급투석이 필요한 상태로 옵니다. 이 오디오북을 당장 버리십시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입증된 의학적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을 관리하십시오. 신장 전문의가 권장하는 정확한 양으로 단백질 섭취를 줄이십시오. 신독성 약물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전략들은 신장 질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신장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꿀 섭취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위험하게 오도하는 것인지 절대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에 가공되지 않은 생꿀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엄격한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신장 네프론의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 여과율을 개선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꿀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의 꿀이 그렇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을 포함한 이러한 화합물들은 이론적으로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신장 질환 진행의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이 끝나고 위험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디오북은 3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꿀 요법을 따른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한 환자의 크레아티닌이 2.8L에서 단 4개월 만에 1.6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신뢰할 수 있게 들리도록 의학적 정밀함으로 제시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장 기능은 꿀 섭취만으로는 이렇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네프론이 손상되면 아침 식사 전에 꿀 한 스푼을 먹었다고 해서 단순히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장 생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례가 있다면,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은 포괄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아마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혈압을 더 잘 조절하고 당뇨병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체중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꿀은 우연한 것이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꿀은 과당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된 사람, 특히 당뇨병도 있는 경우, 매일 아침 공복에 농축된 과당을 섭취하면 실제로 대사 조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과당 섭취는 요산 생성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이 모순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방법은 또한 꿀 치료 기간 동안 특정 약물을 피하라고 권장하며 약물 개입이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으로 위험한 조언입니다. ACE 억제제와 ARB 같은 약물들은 신장 질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꿀 요법을 시도하기 위해 이것들을 중단하면 투석으로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신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체 접근법을 보았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한약, 특수차, 알카리수 시스템, 그리고 꿀 요법을 시도한 후 저에게 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확립된 신장 손상을 되돌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제가 본 것은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고 상태가 악화되도록 허용하고 신장 기능이 너무 손상되어
선택지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로 제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장 환자의 식단에 꿀이 전혀 자리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장 친화적 식단의 일부로서 소량으로는 꿀이 정제 설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부전을 되돌리는 치료적 개입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시기조언에서 의료사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디오북은 절망을 먹이로 삼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은 투석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식대기자 명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의사들이 너무 고집스럽거나 제약회사에 너무 사로잡혀 권장하지 않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취약성은 그들을 이러한 방법들의 완벽한 표적으로 만듭니다. 신장 질환이 있고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조기 발견,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실제 신장 전문, 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식이요법 조절입니다. 이것들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완치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수년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내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꿀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장에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검사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의 병원들은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냥 무작정 꿀을 먹으면서 호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우리나라 어디에 계시든 병원 검사실에 가서 4가지 구체적인 혈액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혈청 크레아티닌, 혈중 요소 질소, 사구체 역과율, 혈액 검사 결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 이 4가지 수치가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이 수치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꿀을 먹고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들고 발목 부종이 줄어들면 완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프로토콜을 중단합니다. 3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나쁜 수치를 가지고 제가 있는 신장센터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신장이 치유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좋아졌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검사 일정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꿀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4주 후에 다시 검사합니다. 같은 4가지 검사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최소 0.6갱 조달 9EL 감소해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최소 5포인트 증가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8주를 더 계속한 후 다시 검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중단하고 기존 치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장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이제 꿀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화학 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했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생꿀에는 특정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특히 크리신과 피노셈브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신장 조직 연구에서 한겸증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구체, 즉 신장 내부의 작은 여과기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페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화합물들은 열과 가공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즉, 대형 슈퍼마켓에서 곰 모양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꿀을 사는 것은 이 목적으로는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꿀은 가공 과정에서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모든 약효 성분이 죽었습니다. 그저 비싼 설탕 시럽을 먹는 것입니다. 신장 보호를 위해서는 40도 이상으로 가열된 적이 없는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양봉업자를 찾거나 가공 방법에 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연구한 복용 프로토콜은 이 생꿀 1큰술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실온물에 타서 복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찬물도 안 됩니다. 오직 실온만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화합물이 빈속에서 흡수될 수 있게 하여 복잡한 식사가 흡수를 방해하기 전에 생체의 용류를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30% 미만, 즉 만성 신장질환 4기라면 이 프로토콜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신장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꿀의 천연 당분조차도 위험해집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성 신증이 있고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라면 이것도 니셋 너무 위험합니다. 꿀이 혈당을 급상승시켜 신장 손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제 경력 동안 이 경고를 무시한 환자 3명을 봤습니다. 그들은 천연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2명은 6개월 이내에 응급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절박함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치료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신장 기능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투석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당장 펜을 잡으십시오. 이 정보는 기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꿀의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꿀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 효소가 여전히 함유된 생꿀, 저온 살균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는 특히 한국 산악 지역의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추천합니다. 가공 온도는 절대 섭씨 4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꿀이 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유익한 효소가 죽습니다. 내일 아침 지역 시장에 가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저온 살균이라고 쓰여 있으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십시오. 둘째, 타이밍 프로토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생꿀 1큰술을 빈속에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십시오.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타십시오. 절대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물의 온도는 손목 안쪽에 되었을 때 편안해야 하며 마치 분유 온도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 타이밍은 꿀 화합물이 소화관을 코팅하고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완전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셋째, 일일 양은 정확해야 합니다. 아침에 1큰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1큰술,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너무 많은 꿀은 혈당 수치를 급상승시켜 신장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치료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신장 환자에게 이 균형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넷째,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동안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공 설탕, 과도한 소금, 그리고 인공 방부제가 함유된 모든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이 3가지 적은 꿀이 복구하려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엌의 모든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나트륨 함량이 200mg 이상이면 1회의 제공량당 설탕이 5g 이상이면 집에서 치워버리십시오. 다섯째, 수분 섭취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루 종일 깨끗한 물 8잔을 마시되 꿀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많은 양을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씩 홀짝이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 속 꿀의 농도가 희석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3기 신장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이었고 신장내과 전문의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2층 병원 계단을 올라오는데 2번이나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3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거의 정상 범위입니다.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시작할 때 혈당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꿀도 여전히 당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절하십시오. 이미 투석이 필요한 심각한 심부전이라면 꿀로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2기에서 초기 사기, 만성 신장 질환의 골든타임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꿀처럼 단순하고 저렴한 것에 대한 연구비를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생꿀 한 병이 신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실천 계획을 적어두십시오. 내일 아침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생꿀, 열 처리하지 않은 꿀을 구하십시오. 즉시 이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90일 동안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 혈액 검사를 받아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어 과열 수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제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신장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수년 안에 투석 치료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후 그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골든타임에 지금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의사와 꿀 치료에 대해 상담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신장 건강을 위해 생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장 관리 여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연건강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을 관리하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곳입니다.